방에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지며 주민 7명이 다치고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대전 월평동의 아파트 화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댓글로 소통해요. 불멍, 말이 참 이쁘지 않아요? 불을 멍하니 쳐다본다고 해서 이 불멍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캠핑족들이 증가하면서 이 불멍이 새로운 힐링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멍하니 뭔가를 한다는 거 참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불멍이 핫하다 보니 에탄올 난로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요즘 블로그나 각종 SNS까지도 엄청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외출도 쉽지 않은 마당에 캠핑장의 그 감성 아시죠? 그 감성을 살려서 집에서 불멍도 하고 보온 효과도 있고 게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불멍 화로라고도 불리는 이 에탄올 난로, 아무래도 장작 없이 실내에서 편안하게 불멍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킵하지 말고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숨하고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올해 1월 10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에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지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치고요. 20여 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니 근데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주방도 아니고? 네, 맞아요. 다름 아닌 이 불의 시작점은 바로 에탄올 난로! 대체 어쩌다가 이 난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던 걸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서처럼 육안으로 볼 때는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면요, 이렇게 미세한 불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의 난로에 고휘발성인 에탄올 연료를 부어서 램프 안에 쌓여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사고였던 겁니다. 따라서 화로에 공기를 차단시켜 불을 확실하게 끄고요. 사용 후 2~3시간 정도 지나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된다고 해요. 오늘 마침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야외 불멍, 왠지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이 밀폐된 공간을 찾는 캠핑러들이 불멍을 즐기고 숯불을 그대로 텐트 안에 켜놓고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 보온을 위한 건데 당연히 문을 닫아야지 열어둡니까? 이런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텐트 내에서 불을 피우자 텐트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한 속도로 치솟는 거 보이시죠? 불과 2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추워도 자주 환기를 시키고 텐트처럼 밀폐된 공간보다는 좀 춥더라도 야외나 넓은 공간에서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침묵의 살인가스라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숯과 같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최근 일산화탄소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지난 2월 15일 천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이 유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위해 버스 벽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전력을 얻기 위해 버스 화물칸에 발전기를 별다른 환기 장치 없이 설치한 탓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선거운동원 1분과 버스기사 1분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몸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이 몸속 산소 포화도가 감소해 결국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뇌와 중요장기에 산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뇌 손상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고요. 널리 좋아요와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